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동작구 흑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인 흑석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상록수의 필자로 유명하신 심은 선생이 이곳 동작구 흑석동에서 출생을 하셨나 보네요. 지금의 천주교 흑석동 성당 자리가 생가 터이고 흑석동 초입에 이렇게 기념 동상을 세워두고 심은 선생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 정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볼게요. 효사정이라는 정자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재위 기간에 한성보yon 우의정을 지낸 노한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살아생전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1993년에 새로 지은 정자인데 효사정이라는 글씨가 이곳 효사정을 건립한 공숙동 노한의 17대 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글씨라고 하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로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역사이긴 하지만 1912년 일본인 건설업자 시키 노부타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 한강 신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한강 신사의 옛 터인데 1912년이 그 일본의 다이쇼 천황이 즉위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이쇼 천황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일본인이 신사를 짓고 그 신사의 이름을 한강 신사라고 붙였습니다. 이곳에 올라와 보니까 이곳에 왜 한강 신사를 일본인이 건립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좋은 조망 장소인 것 같습니다. 흑석동에 왔는데 중앙대학교를 안 와볼 수 없죠. 저는 공부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가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중앙대학교를 들어오자마자 정문 앞에 뭔가 이렇게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 있네요. 중앙대학교의 설립자인 이명신 박사의 동상이 정문 딱 들어서자마자 있네요. 이 비문이 적혀 있는데 단기 4292년이면 1959년이겠네요. 이명신 박사의 이 회갑을 기념해서 여기 앞에 보이는 동상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신관, 1938년에 세워진 건물인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이명신 박사가 세운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설립자를 기리기 위한 많은 조형물들이 학교 앞에 세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빠질 수 없는 게 연못인데 여기는 용 한 마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이 중앙대를 상징하는 게 용인가 보네요. 이 세계를 휘감는 중앙인들의 기상을 표현한 동상인 것 같습니다. 연못 관리가 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물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렇게 주의사항에 하구들 간에 빠뜨리거나 입수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걸 보면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술 먹고 빠지고 빠뜨리고 졸업식 때 빠지고 빠뜨리고 자주 그랬나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죠. 중앙대학교에다가 학교 발전 기금을 낸 동문들의 명패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맞겠죠 아마? 와, 여기 보면 중앙대 출신의 유명 농구인 허재 감독의 이름도 있네요. 늦잠이라도 자면 이 꼭대기에 수업 들은 학생들은 올라갈 때 아주 진을 다 빼겠네요. 의혈탑이라는 기념비가 캠퍼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도 같이 조성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몸바쳐 싸운 흔적들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 중앙대학교의 중앙도서관 같은데 이것도 꽤 오래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머릿돌인데 단기 4291년 11월 11일이니까 2333을 빼면 얼마인가요? 1958년 11월에 지어진
중앙대학교의 도서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래돼 보인다. 느낌이 5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까지 정비가 많이 된 모양이네요. 단기를 원 없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대학교를 간단히 한번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흑석동을 본격적으로 한번 돌아봐야죠. 이곳 흑석동이 본격적으로 주거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당시였습니다. 기노시타 사카에라고 하는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일본인들을 위한 문화주택 이곳에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을 위한 뉴타운이 이 한강변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렇게 뉴타운을 조성하고 나서 이름을 붙인 게 명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흑석동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명수대라던가 명수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인이 이곳에 조성했던 문화주택 단지의 이름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흑석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거문돌이 많았던 동네여서 이런 지명이 붙었다 라고 이해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사실 이 거문돌이라는 게 가문돌, 가문돌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그 검은색 돌이 많아가지고 가문돌 또는 가문돌이라고 불렸던 게 아니라, 강가의 복잡한 지형이나 바위 등에 강물이 부딪혀서 일종의 회오리처럼 물길이 나는 곳을 일컬어서 가문돌이라고 지명이 붙었다고도 해요. 이 순 한글로 발음되던 지명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가문이라는 게 흙으로 바뀌고 돌이라고 하는 게 돌석자로 바뀌면서 완전히 뜻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이해 방식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곳이 한강변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두 번째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제 마포 쪽에 가면은 현석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동네인데, 그 거물현에 돌석자를 붙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이해하기로는 거문돌이 많이 나는 동네, 그래서 현석이라고 붙었는데, 사실 거기도 원래는 가문돌이라는 한글식 지명이 이곳 흑석동과 마찬가지로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뜻이 뒤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마포구의 현석동이나 이곳 동작구의 흑석동이나 그런 좀 복잡한 지명의 성립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네가 저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산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고, 저 앞으로는 한강이 있어서 뒤로는 산, 앞으로는 한강으로 둘러싸인 굉장히 아늑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이게 동네가 지형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접근이 쉽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오래된 주택가와 이렇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 공존하는 굉장히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흑석 제11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그러면 재개발이 되나 본데요, 이제. 와, 언덕이다. 언덕이야.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이제 이곳이 한강변이니까 예전에 홍수 피해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언덕에 높은 지대에 이렇게 집들을 짓고 살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강 주변이 정리가 되고 배수 시설이 갖춰지면서 한강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산 비탈에 조성이 됐던 오래된 주택가들이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동작구 흑석동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 한창 개발 중인 동네 같은데요,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돌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또 이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흑석동을 돌아보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